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이었죠.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행 2년에서 근무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법이 수정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법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오히려 이 파견 근로자들이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법이 과연 우리 채용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제 화면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화면은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총 40.8%입니다. 연령 20대 이하 그리고 30대는 가장 많은 비율인 28.7%가 차지했고요. 그중에서 성별,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차지했습니다. 213기업 중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현황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살펴볼 텐데요. 네, 다음은 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7.6%인 업무 능력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인력 수급의 부분에서 수월하다 그리고 보조 인력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 비율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비율은 현재 58.6%로 거의 과반수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훨씬 더 이것들을 좀 참고하면 정규직 전환에 좀 유리한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무 태도가 우수하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답변이 39.2% 차지했고요. 애사심 그리고 장기 근속의 의지가 강해 보였다. 17.6%였고요. 업무 성과가 좋아서 7.8%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비정규직 사회 문제 그리고 어려운 취업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스토리를 담아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미생이란 드라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극 중에 주인공이었던 장그래가 극 중에서 비정규직 취업자였는데요. 따라서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법을 장그래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그래를 오히려 더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종합대책법이 이 장그래 양산법으로도 일컫기도 하는 데요. 특히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 장그래 양산법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장그래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취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요. 1년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비율은 7.4%인데 2년 넘게 근속 기간을 유지한 그런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비율은 20%였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대책법이 나왔다라고 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대학생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단한 비정규직 생활을 2년이나 더 감내하라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인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정규직 전환 비율은 고작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어떤 부정적인 목소리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종합대책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이 비정규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취업 정년기를 넘어선 35살 이상의 비정규직 그것도 자신들이 원할 때만 연장을 해준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이 계약이 완료됐지만 계속해서 기업에 남아서 일을 근속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속 고용 비율이 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늘면 늘수록 계속 고용의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 비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계약이 종료돼서 그만큼 일자리가 나가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비율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실시가 되면서 과연 우리 채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까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 대책법이 앞으로 우리 채용 시장에서 또 어떤 방향성으로 잡혀 나갈지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업무당 3년에서 근로자 1인당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에 대한 제한 범위가 굉장히 완화됐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의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요. 특히 2003년에는 제조업에도 전면 파견 근로를 허용했는데 2014년이죠. 10년 후인 지금은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이나 지난 후까지도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에 대한 수정 그리고 보완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시지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근로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10년 넘게 현재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어떤 검토나 법에 대한 수정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영국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100명 이상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려고 할 때 노조와 협의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건요. 이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상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기간과 또 해고 보상금을 축소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탈리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도 재고용 대신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각종 유럽과 그리고 글로벌 채용 시장에서는 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유연하고 훨씬 더 탄력적인 일자리들에 대한 배치를 훨씬 효율적으로 해서 일자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경우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990년에 비하면 2014년에 38%로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규제 완화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정책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만은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악용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일본의 경우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용시장에 대한 악용되는 분위기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이 너무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허물지 않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단순하게 늘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유연한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 문제가 수정이 되질 않는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넘어서 4년 그리고 8년씩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인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무 기간만 비정규직 근무 기간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규직 검토도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종합 대책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실시가 되면서 오히려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종합 대책법이 수정된 이후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또 어떤 적극적인 검토책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이었습니다.